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카카오 분할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카카오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카카오가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 5분의 1 액면 분할 결정, 투자 접근성 확대해서 카카오는 2월 25일 날 장 마감 후에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액면가를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 주식수는 종전 8,870만 4,620주에서 4억 4,352만 3,100주로 5배 늘어나게 됐다. 주가는 25일 종가 기준으로 48만 4,500원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고 신주의 상장은 4월 15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일단 비싼 주식이 사지니까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전에 이제 이렇게 비싼 주식일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라든가 아무튼 이런 좀 더 접근성이 용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보다는 크게 관여를 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카카오의 이런 주가 상승을 이끌어온 주도 세력이 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삼성전자 혹은 뭐 액면분할 테슬라라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카카오 보시면 2월 25일 날 이제 결정을 했고 4월 12일에서 4월 15일까지 거래 정지 기간이 되는데 그때까지 주가 추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기존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2018년 10월 12일에 액면 분할 상장을 했고 첫날에는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한 달 넘게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기존에 네이버가 한 70만원대 가량 했었는데 네이버를 이끌어왔던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개인 투자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나 펀드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피했죠. 네, 그 당시에 피했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다시 네이버 실적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걸린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액면 분할 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보시면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걸 봤을 때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 기간 동안 캔들스로만 따져봐도 그 주가를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8개월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캔들스만 따져봐도요. 8개월가량을 여러분께서 버텨내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테슬라도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그 주가를 회복하는데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캔들 40개 정도,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접근하셨지, 물론 그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테슬라는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카카오는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카카오가 액면 분할 상장하기 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어갔다가 액면 분할 상장 후에 하락,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약
7에서 9개월 정도 걸렸고요. 테슬라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해 보셔서 이번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카카오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카카오에 대한 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KB증권의 이동윤 애널리스트께서 2021년 2월 25일 작성해 주신 카카오 리포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는 2020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1조 2,300억 원 정도 되네요. 영업이익은 1,498억 원을 기록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전분기에 이어 톡비즈, 신사업, 유로 콘텐츠 등 핵심 사업 중심의 매출 고성장이 지속됐고 수익성 높은 광고, 커머스 매출 비중이 확대되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 2021년에도 광고, 유료 콘텐츠 중심의 이익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톡비즈는 2020년에는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2021년에도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비즈보드는 2021년 매출 4,026억 원이 기대되고 이커머스도 기대된다. 유료 콘텐츠 대금은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신사업의 투자 역시 확대되는 구간이다. 카카오 엔터, 카카오페이, 카카오 재팬 등 다수의 자회사에서 인력 지원과 마케팅 비용 투입 예정이 있음에도 2021년 영업이익이 66% 정도 성장이 전망된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중장기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중장기를 봤습니다. 중장기. 그럼 여러분께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네이버가 액면 분할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유동성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유동성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테슬라의 경우에 작년 8월에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작년 8월에 액면 분할하고 시간에서 올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테슬라도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개월 이후에 물론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2개월이라는 차이가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전망은 충분히 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카카오 매출 영업이익 추이하고 전망했는데 20년 4분기 이렇게 상승하고 21년도 1, 2, 3, 4분기에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 카카오페이 분기 거래대금 추이하시면 보세요. 17년 1분기, 2분기, 뭐 3분기, 4분기, 18년 1, 2, 3, 4분기, 19년 1, 2, 3, 4분기, 20년 1, 2, 3, 4분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카카오페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카카오톡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유료 콘텐츠 매출액 추이 이것도 보시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거래대금 추이도 보면 2019년 1분기나 2분기에 비해서 2020년 1분기, 2분기가 성장이 컸고 그리고 2020년 3분기, 4분기의 성장은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코마 또 일본에서 웹툰 사이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피코마에서도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되게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카카오톡보드 매출액 추이 및 전망도 앞으로 되게 고무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카카오의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할 것은 확실한데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에서는 주식수가 많으면 이게 호재일까요? 반반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카카오의 주식수 대비 4배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주식수 플러스 현재 이렇게 해서 총 5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께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낮아진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확대가 될 것이고 추후에 또 이 낮아진 만큼 국민 주식으로서 카카오가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만큼의 소화기간도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현명하게 대응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카카오 향후 주가 추이 전망을 살펴보면 이제 4월 15일 날 상장이 되잖아요. 신규 액면 분할 후 신규 상장이 될 텐데 그때 아마 하락이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이버는 7개월이 넘는 물량 소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유동성이 풍부한 작년 8월, 9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라는 물량 소화 기간이 필요했죠.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 역시 물량 소화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보유자분께서는 그냥 제 예상인데 혹시 보유하신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한 70% 이상은 팔고 나서 싸졌을 때 주가가 물량 소화 기간을 거치는 동안 좀 저렴해졌을 때 다시 사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신규 보유자께서는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액면 분할 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보유자께서 지금 당장 팔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마 액면 분할 기대감 때문에 당분간은 오를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오른 이후에 그 이후에 팔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액면 분할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혼자 주식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에서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주식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알아가야 할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였고요. 카카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